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 엄마의 품처럼 아늑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이곳이 정말로 그리워지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나만의 집에 자연을 입히는 남자 류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 네. 네,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 같은 집을 짓는 회사 NDIM 대표이사 류명입니다. 네,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네. 대표님께서 예, 아주 뭐 네. 체격도 좋으시고 예, 또 너무 또 이렇게 네. 체격 좋으신 분이 저만 보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좀 이렇게 고루고루 좀 봐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성함이 네, 류명입니다. 유명 대표님. 네네네. 유명,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이름만 유명하죠.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네. 왜냐면 보통 이게 건축이란 건 대기업의 영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그것도 네. 젊으신 분이 네. 건축의 영역에 뛰어드셔서 네. 직접 토지 매입부터 다 해갖고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건축주님들께서 하시는 거고 아, 예. 저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해드리고 아, 예. 있습니다. 그것만 빼는 네.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네, 그럼요. 예, 그랬군요. 예. 네. 전원주택을 직접 이렇게 짓는 그런 남자예요. 네, 그렇죠. 예, 왜 하필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원주택이라 그러면은 예. 누구에게는 로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로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주택을 지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망과 꿈,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그 로망 네. 지금 이루셨나요? 지금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세요? 지금 회사에서 아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네네네. 그럼 본인은 그냥 뭐 네. 따로? 네, 그냥 저는 아파트? 지금 제 집 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는 중이세요? 네네, 그럼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어가시는지 네. 준비해 오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네. 마저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짓는 NDIM의 대표이사 류명입니다. 네, 지금부터 NDIM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공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저희 직원은 50여 명이 있고 국무팀은 현장 관리, 견적,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퀵팀은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하고 인테리어 팀은 박람회 부스 제작 및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NDIM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객님들이 조금 더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칼럼에 관한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샘플실입니다. 샘플실은 고객들이 인테리어 협의를 할 때 샘플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고객들이 직접 찾아와서 어떤 자재들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 현장은 용인 서천지구에 있는 현장입니다. LH공사와 최초로 공동 사업을 하게 된 현장인데 저기 뒤에는 총 100% 공정 중 25%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완성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는 NDIM 모델하우스 현장입니다. 저희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은 뒤쪽에 보이시는 계단 아래 주방 부분입니다.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고 또 다른 공간적 디자인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보이는데 천정을 저희가 일부러 단을 두 단으로 두면서 열 손실도 줄이고 또 천정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주택은 아이들이 많은 집의 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곳곳에 저희가 서재를 둠으로써 아이들이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NDIM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DIM은 앞으로도 전국팩이 있는, 현장에서는 실력과 연륜이 있는 친구 조화가 완벽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델하우스까지 있어요. 네, 네. 야, 굉장히 좋은 집이네요. 저기서 살고 싶네요. 네. 예,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직원들은 약 50명 정도 약 있습니다. 50명의 대부분이 네. 남자일 테고. 대부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회사를 설립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네. 4년 만에 정말 큰 쾌거를 이루셨어요. 네. 아까 뭐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LH 주택공사랑 네. 공동 사업을 같이 하시고 계시고. 네네네. 야, 그리고 또 그 창업한 지 2년 만에는 네. 2014 미래창조 경영 전원주택 분야의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상을 다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예. 잘했겠죠. 아,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대답에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이 잘한 건 네. 알아요. 인정합니다. 본인이 잘했어요. 근데 이런 비결이, 네.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비결은 남들과 다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네.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예. 저도 잘했고 직원들도 잘했고. 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회사라 그러면은 조금 불투명하게 진행을 했다면 저희는 투명한 경영 그리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LH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고 예. LH에서 최초로 하는 공동개발 사업에서 예. 저희가 당당하게 9개 분야에서 최우수 상을 받다 보니까 예.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했다고. 네. 네.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네, 참 제가 잘했죠. 잘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연매출을 좀 속 시원하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억 매출을 했었고 예. 올해는 LH 공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500억 매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야, 작년보다 대표님이 더 잘했네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너무 이렇게 받지 마요. 네. 내가 하는 얘기에 너무 당연하다고. 네.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예. 예. 대표님, 이렇게 멋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그 창업 스토리 오늘 낱낱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속 시원한 그런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네.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본인이 잘했던 네. 그런 이야기? 네, 제가 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잘한 이야기 지금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내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께서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건축이 조금 더 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170억짜리 리조트 사업권을 제가 따냈던 것과 커피숍을 제가 오픈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이 딱 저한테 들어맞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은 절벽이었습니다. 아니,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NDIM 대표이사 류효명입니다. 저희 NDIM은 총 3개의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DIM은 집을 짓는 회사, ND종합건설은 건설 및 단지 개발을 하는 회사, ND건축사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꿈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로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일생일대에 한 번 하는 쇼핑일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는 이 주택을 4년 만에 어깨 1위 그리고 연매출 500억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그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탈모 샴푸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탈모 샴푸 효능은 대단하지만 판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수익금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께서 많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저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파우치를 많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파우치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파우치를 쓰시고 완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넘쳐난 하셨고 그 덕분에 월 매출 800만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네, 학생인데 월 매출 800만 원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재밌게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지금 실패 위기에 있다. 그리고 폐업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그리고 다니는 학교를 잠깐 그만두고 상경하게 됩니다. 상경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빚이 직장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양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를 제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는 분명했습니다. 네, 저는 실내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건축이 조금 더 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아파트와 같이 큰 대규모 공사만 들어갔다가 나와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지 고객님들 개개인을 만나서 그것을 케어를 하면서 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 오프라인은 나한테 가능성이 없다. 나는 실적도 없고 그리고 브랜드도 없다. 그렇다면은 온라인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은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은 그때 업계에서 아무도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온라인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한 목표와 매력과 장점을 그대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홈페이지는 조금씩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은 고객들이 주택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집을 보고 이 집을 내가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집을 짓는 방법, 건축 용어, 설계 그리고 시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직접 영업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북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였고 그 가이드북을 본 사람들은 다시 저한테 연락으로 오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님들께 찾아갔고 건축주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당신을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남아있는 기업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이 집안채의 제 기업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저한테 아름다운 실적이 돼서 또 다른 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정성껏 지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첫 계약을 하고 나서 저는 바로 했던 마케팅이 집을 짓고 나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AS가 발생을 하면 모른 척하기 일쑤였고 그리고 하자가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본인들이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촬영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업계에서 처음으로 100억이라는 매출 신화를 이루었고 첫 해에 120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고라는 게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제가 이 신고하는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해에 제가 더 크게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가이드북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해는 200억이 넘어갔죠. 그때 처음으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두 가지 위기였는데 첫 번째는 170억짜리 리조트 사업권을 제가 따냈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꿈이라고 말하는 허세, 커피숍을 제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실패는 저한테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170억짜리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사 투입됐던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그 자금 조달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공사 투입된 신몇 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커피숍조차도 강남역 1번 출구의 프리미엄에 붙어 있는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이 딱 저한테 들어맞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무엇부터 새로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은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당신께 류명 대표가 직접 찾아갑니다는 슬로건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다시 2달 만에 60억이라는 매출을 가지고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리게 되는데, 그때 고객님들을 만나 뵈면서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고객님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싼 가격이 아니라 진짜 현장의 투명성이구나. 고객님들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은 진짜 그 자재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공 방법이 진짜 FM대로입니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했던 정책이 현장 공개 100이었습니다. 현장 공개 100은 모든 공정을 건축주님들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그 라벨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건축주님들께 적중을 하게 되고, 고객님들은 다시 회사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LH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민간 사업단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재무제표, 그리고 투명한 공정 시스템, 이걸 통해서 LH에서는 9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저희에게 주었고, 총 49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200억이 넘는 수주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본 것은 모든 전원주택 업계 사장님들이 기술력과 그리고 시공력만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문화를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기려고 할 때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보상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보상을 먼저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시작이 어쩔 수 없음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음과 빚이 그때는 기회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은 절벽이었습니다. 아니,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이 평지가 아니라 정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고 그 성공을 위해서 올라간다면은 그 성공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커피숍을 그만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권리금을 안 받냐? 그리고 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1년 있다 바로 접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1년 동안에 배웠던 게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무언가 해서 실패를 했다면은 아마 더 큰 실패를 맛보고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항상 지금까지 오면서 긍정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나를 비관하기보다는 그 부정적인 것 속에서 나의 성공을 찾았고 그 성공이 긍정의 힘이라는 걸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이 기회였군요. 예, 아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지금 예. 완벽한 기회십니다. 아주 뭐 네. 인생 역전 스토리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진주입니다. 경상도 진주. 네, 경상도 예, 강연을 너무 정직하게 해주셔서 신뢰도가 너무 갔어요. 왜냐면은 네, 그 보통 이렇게 그 사투리를 많이 쓰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준말을 쓰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죠. 아, 그런가요?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굉장히 힘든 게 예. 진주 가면은 서울말 쓴다고 난리고 예. 서울에 있으면은 경상도말 쓰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이 네.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예. 되면 그 시점에. 예,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정직한 얘기를 네. 굉장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예, 지금 뭐 이렇게 170억짜리 리조트 사업 실패 이런 네. 거 다 이제 손해 보신 거는 다 해결이 되신 거죠? 아, 그럼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아까 또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초창기에 네. 사실 1년 만에 연매출 100억 이렇게 네. 예, 성과를 내셨잖아요. 네네네. 그 영업 비결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그 업계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계의 약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약점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약점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모두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저만 극복을 한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집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네. 사실 그 대표님이 이런 또 쾌거를 이루기까지에는 그 투명성. 네. 이렇게 딱 오픈을 하고. 네. 요런 거에 어떤 굉장히 큰 장점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네. 어떤 뭐 이렇게 원망을 샀다던가 네네. 불만을 샀다던가 네네.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고객들이 알아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셨죠. 예. 그런데 그게 점점 반응이 일으키고 나서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잡으러 간다고. 네. 그래서 잡으러 와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예. 지금은 다른 동종 업계에서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픈하는 거를? 네, 오픈하는 것을. 네. 최초군요. 네. 그럼 대표님은 정말 밑바닥부터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현장에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현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예. 대표자가 일을 하는 것만큼 직원들을 괴롭히는 게 없죠. 예, 예. 현장을 가서 지켜보고 잘못된 걸 집어내고 네. 더 뭐라 하고 예.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예.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집을 잘 짓게 만드는 게 제 네. 예, 뭐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신 분이네요. 예.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많은 집을 또 지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까지 한 몇 개 정도의 집을 지어 보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집이 1000채가 넘죠. 네네. 오, 야, 많이 네. 알겠네요. 아, 그럼요.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서 아, 그렇죠. 드러나네요. 모른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제 얘기를 다 받지 마세요. 저 힘들어져요. 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 더 힘듭니다. 아, 지금. 네네. 예. 그렇다면 대표님 그런 또 노하우는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객들에게 노하우? 네. 자, 이곳은 투명하게 오픈을 한다라는 네. 거 외에도 네. 이런 대표님의 브랜드 이름 지을 네. 때 처음에 네네네. 창업하실 때 고민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를 했는지. 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 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생활하는 모습까지 다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 고객님들께서 우리 회사 문화를 보고 좋아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예. 집을 보고 반하시지만 집보다도 더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회사의 문화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S가 발생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 고객이 고객을 예. 홍보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고객이 고객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마케팅 요소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물론 AS 상당히 중요한 네, 관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 그 프로그램에 공식 그래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대표님에게 전원주택이란 무엇입니까? 전원주택은 저에게 네. 9번째 구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 구름이요? 네. 8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9번째. 9번입니까? 네. 이유는요? 9번째 구름의 뜻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 저한테 그 전원주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예. 찾고 나니까 그것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저에게 9번째 구름입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9번째 아. 구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네. 구름이라는 게? 마지막 계단. 마지막 계단이요? 네, 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10번째도 9번째 구름. 9번째. 지금까지 모든 네. 강연자들 중에 공식 질문 중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네. 오늘 가장 좋았던 멘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잘났다 이후로 아주 좋았던 멘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대표님은 네. 어떤 꿈을 향해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저는 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저의 성공담,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네. 그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회공헌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려운 사람에게. 오늘 해주셨던 얘기들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꼭 창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닮아가야 할 네. 그런 얘기들 네. 정말 투명하게 오픈해서 네.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또 대표님의 회사가 네.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시고 따뜻한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다라고 했던 유명 대표님의 어록 기억하셔야겠죠? 실패 안에 항상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날 여러분들의 희망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긴장은 안 됐고 사실 사투리 때문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참느라 힘드시겠어요? 사투리요? 네. 저 마음껏 쓴 건데. 아, 쓰신 거예요? 네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뒤에 있던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긍정을 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랑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를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진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리고 응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